네, 어벤져 젤라케이 4월 14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꽤 변덕스럽습니다. 뭐 어제 오늘 이어서 정말 이 4월 달에 이 벚꽃과 함께 눈이 온다는 게 정말 참 상상을 초월한 11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. 아마 어제 벚꽃 구경 가시려고 계획했던 분들 다들 또 취소하실 것 같고 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. 어제 원래 한동훈 대표가 석촌호수를 걷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는 뭐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다들 또 그래도 아직 벚꽃은 그렇게 크게 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꽃 구경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날 관저로 돌아온 이후에 월요일 날 바로 일단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. 오늘 오전에 사실 이 주기현 부장판사가 사진 촬영도 일단 허락하지 않아서 일단 사진 촬영은 되지 않았고 오전 그다음 2시 반부터 이제 오후 일정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열렸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42분 동안 본인의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. 진술하면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뭐 그런 취지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국헌문란 이게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. 국헌문란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명령.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증인들이 꽤 나올 예정입니다.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당시 체포조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가진 생각을 김용현 장관에게는 다 이야기했지만 장관은 예와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. 예와 사령관들은 자기들이 평소 연습했던 비상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비상 매뉴얼을 갖고 조치를 취했지 않나 생각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이야기는 나는 의원들을 체포할 생각이 없었는데 밑에 있는 이 사령관들이 네. 원래 매뉴얼대로 네. 하는 바람에 체포하게 됐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지금 뭐 그 계엄의 당일 밤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6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. 그다음에 군사령관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몇몇 장성들하고 실제 그 통화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네. 결국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신 때문에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자신의 그 비상계엄 명령 때문에 군 출동 명령 때문에 본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영어의 몸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하들과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다. 뭐 그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참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또 봐야 되는 국민들도 참 굉장히 괴로울 것 같고요.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 하면서 자신이 한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다. 네. 이게 헌법에도 없는 뭐 이상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메시지 계엄이라는 게 있습니까?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는 게 있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위에서는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나와서나 아니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. 이게 제가 좀 배운 상식으로는 이게 없는데요.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네.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다라는 용어가 쓰여졌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메시지 계엄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문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 민주당 측에서 했던 그 줄탄핵이나 뭐 무리한 입법, 예산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그럼에도 대통령이라는 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일을 풀었어야 하지 네. 이것을 군경을 국회에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 형법상 뭐 내란죄나 뭐 계엄 이런 것들을 보면
주로 그러니까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것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자 그러니까 단순 가담을 한 부하 뇌동한 사람들 이렇게 급을 나누어서 처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그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피고인이 되어 있는 신분이신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자면은 이것을 부하들에게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윤갑근 변호인과 귀속말을 하니까 네. 지규현 판사가 피고인 하면서 그래서 말입니다. 지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증인들이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길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참 염려가 큽니다.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이 있을 텐데요.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네, 가지잖아요. 가지예요. 그러면 이제 거기다 메시지 계엄도 하나 넣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뭐 경비계엄, 비상계엄 그 요건 발동 요건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. 헌재 결정문 보면은 야당의 그 줄타내기라든가 뭐 입법 폭거라든가 예산 횡포라든가 다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 위기 상황이다, 비상사태다. 거기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헌재도 인정을 해줬어요. 다만 야당의 그런 횡포와 폭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.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거든요.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77조 비상계엄이 아니라 71조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헌재에서 얘기를 했고요. 네네. 두 번째 정 안 되면은 그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는 거 그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군경을 동원해서 이걸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뭐 무슨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건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사령관들이 지난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좀 유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부하들은 내 지시가 아니라 자기들 그냥 그대로 했다. 이렇게 되면 그 부하들이 또 어떻게 이걸 진술을 할지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부하분들이 꽤 어렵다고 그럽니다. 이게 사실 평생 군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또 수임료를 주는 문제 또 이거 지금 옥바라지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굉장히 그 힘들다고 그래요. 곽종근 전 사령관만 지금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네. 이제 나머지 분들도 꽤 아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 부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죽고 사는 사람들인데 통수권자가 이렇게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면 글쎄요, 과연 이분들이 앞으로 법정에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또 우리 보수가 기본적으로 이 군에 대해서는 정말 끝까지 지켜주고 또 이 부하들이 옹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좀 본인이 사실 국군 통수권자고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. 그렇다면 본인이 좀 이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꾸 부하들의 어떤 이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 부하들 입장에서 법정 나와 진술하기가 아마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좀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금 출마를 놓고 꽤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오늘 한덕수 대행은요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이 통상 문제 등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마지막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문제, 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. 자,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의 인터뷰에 나와서 당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띄우려는 행동은 해당 행위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그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어제 오세훈, 유승민 두 사람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경선 판도가 꽤 바뀌고 있습니다. 어떻게 바뀌어질지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도 꽤 시끄럽습니다. 지금
김두관 의원도 지금 불출마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요.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금 꽤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. 룰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민주당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